집이나 상가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진행한 적 없으셨나요? 상가 계약은 처음이고 혹시 건물주랑 문제 생기진 않을까 걱정돼서 중개수수료 내고 거래하는 건데 진짜 믿고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창업하려면 신경 써야 할 게 산더미잖아요. 가게 계약 정도는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다가는 진짜 호구됩니다. 제가 이거 모르고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다가 3천만 원 손해볼 뻔했어요. 아니 사실은 몇천은 손해봤습니다. 게다가 임대차 보호법에선 월세 상한이 있다는데 저는 계약갱신 때 바로 월세 50을 올려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돈 쓰고 깨지고 직접 해결하면서 공부한 상가 계약의 모든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상가 계약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수백에서 수천만 원은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새로 지은 상가를 계약했어요. 첫 창업이다 보니 계약은 2년으로 했죠. 길게 계약했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10년간 장사할 수 있다는 중개사 말만 믿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말을 듣긴 했었으니까요. 월세를 아무리 올려봐야 5%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2년 뒤에 바로 월세 50을 올려달라 하더라고요. 최대 5%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저희는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알고 보니 상가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역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흰 이 중에서 그 외 지역으로 3억 7천만 원이 기준이었고 제가 계약한 내용으로 계산하니 3억 9천5백만 원이더라고요. 와, 이걸 건물주가 몰랐을 리는 없고 이런 걸 중개사가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몇 억을 투자해 공사를 시작했는데 월세 올렸다고 모두 떼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월세만 2년에 벌써 1200만 원 날린 거죠. 그리고 다음 계약 때 또 안 올릴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몰랐던 제 잘못이죠.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상가 계약은 월세로 얼마 내는 수준의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창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예요. 계약서 하나에 수천, 수억이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초반에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다가 3천만 원 손해볼 뻔했다고 했었죠.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의 차이는 주류 판매 유무인 것으로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저는 신축 상가를 계약했다 보니 일반 음식점을 하려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게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휴게 음식점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일반 음식점에서도 일정 평수가 넘어가서 특정 용량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부담금이에요. 원래는 건물주가 허가받을 때 내야 하는 돈인데 저는 건물 허가도 나기 전에 계약을 먼저 하고 들어간 거라 네가 장사하지 자기가 장사하냐면서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상가를 알아보는 분들이 일반 음식점을 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류 판매뿐만 아니라 나중에 권리금 받고 팔 때 인수자가 어떤 장사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휴게 음식점만 가능한 곳이라면 수요가 적어서 보러 오는 사람도 적고 양도는커녕 원상복구까지 가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권리금의 불안정성입니다. 권리금을 몇천 내고 들어갔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선 영업자가 부풀려진 매출을 기반으로 권리금을 책정했고 그 돈을 내고 들어갔다면 시작부터 꼬이는 거예요. 또한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조항은 있지만 거래를 통한 기회를 주는 것이지 사줄 사람이 없으면 권리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특약사항의 중요성입니다. 카페는 소모되는 전력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특정 건물은 전기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증설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인테리어 중에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또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우회한 관리비 인상, 원상복구 조건 강화 같은 여러 방식으로 지출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미리 특약으로 조건을 묶어두는 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수천에서 수억을 투자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서 실수 한 번이면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계약서 작성에 하루만이라도 신경 쓰고 공부하면 수천만 원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개사에게 맡길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내 돈 수억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세요. 잠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상가 계약을 왜 하나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죠. 영업허가로 매장 매매의 가치를 결정짓고 특약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법적으로 방어하며 권리금을 통한 엑싯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반면에 요즘 빈상가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해? 라는 생각 하셨나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현실은 다릅니다. 권리금 못 받는 곳들이 많을 뿐 여전히 주요 상권의 바닥 권리금은 수천에서 억대로 형성돼 있고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가게를 팔 때는 권리금 받고 넘기고 싶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결국 계약서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가 모든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권리금 방해 금지에 대한 특약을 넣고 휴게, 일반 음식점의 허가 사항에 대한 확인과 변경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하고 정기증설 책임 주체, 공사 방해 금지, 간판 설치 위치, 재계약 조건은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세부 항목 또한 요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복구에 대한 기재인데 철거하고 나갈 걸 대비해서 원상복구의 범위를 두루뭉술하게 적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저는 사실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었죠. 사람을 잘 못 믿고 의심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 여러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저보고 잘 될 거라고 하니까요. 이상하게 그 말만은 믿게 되더라고요.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알아보는 걸 게을리하고 처음 보는 소위 전문가에게 내 결정을 미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수천만 원 잃어가며 배운 것들인데요.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창업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창업 준비 중에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저랑 연락할 방법을 아래 링크에 남겨뒀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